자, 8번 문제가 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선생님하고 같이 수틀 자기 챌린저를 봤던 사람은요 좀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네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m제곱분의 fx가 a다. 그럼 얘는요 fx의 최고차항이 x의 m제곱이 되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b다. 0으로 갈 때는요 최저차항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얘가 최저차항이 x의 n제곱이고 개수는 b다 라고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수능에서요, 수능과 평가원에서 지금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야. 수능과 평가원 문제 중에서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얘는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무한대로 갈 때는 별로 그렇게 이용할 게 많지 않은데요. 0으로 갈 때는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를 따져줘야 돼. 극한값이.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한테 뭐 주어진 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의 m제곱분의 fx의 절대값 이거는 2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의 절대값 얘는 2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바꿔줘요?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t의 m제곱 f.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면은요 t는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t는 음수일 거야. 예? 그래서 t의 절대값은 그냥 ft가 되겠네.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t의 절대값은 ft가 될 거예요. 이게 2라고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2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디 보자. 3차 함수 fx라고 그랬지? 자, 여기 주어진 이 함수는요 3차 함수예요. 그럼 얘네들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2로 주어진다는 거. m이 얼마가 되는 거야? m이 3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로부터 내릴 수 있는 조건이 m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둘이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얘는 t의 n제곱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요 ft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세제. 이런 식의 함수라는 걸 일단 얻을 수가 있겠어. 첫 번째 식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자,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에 fx의 절대값이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일단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는 x의 n제곱분의 fx 얘가 2인 거지. 0 플러스로 간다는 건 양수니까요. 절대값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그럼 얘는 fx의 최저차항은 개수가 2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 mn이 자연수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고요. 이 3차 함수의 최저차항은요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띵띵띵 가다가 2의 x의 n제곱 얘를 여기가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1차식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n은 1과 2에서
요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fx를. 그 다음에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2라는 건요. 0에서의 우극한도 2고 0에서의 좌극한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 n제곱분의 f 마이너스 x 얘도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0에서의 좌극한도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왜 마이너스 x야?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 음수라는 뜻이니까요. 요 절대값을요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어.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저기 있는 식을 대입해 보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데 x의 n제곱이네. 저기 있는 식을 갖고 와보면 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최저차항도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x의 n제곱 요게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 n은요 1일까 2일까? 만약에 n이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n이 1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돼서 약분하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요 홀수가 아닌 짝수가 돼야 되니까 최저차항은요 x제곱이 되는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최저차항은 그래서 fx는 여기 2차식이 돼서 fx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요렇게 생긴 함수라는 걸 찾아낼 수 있도록 문제를 냈네요. 좀 쉽지 않아요. 야, 무한대로 갈 때를 이용해서요. 얘가 2라고 돼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적용하니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얻을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0으로 갈 때 주어졌는데 과거에 이용된 거 야, 0으로 갈 때 이런 식이 주어져서 이게 b면은요. 최저차항의 x n제곱의 개수가 b라고 우리가 구했었다고. 그런데 0으로의 극한값을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를 생각해보게 된 문제가 되겠네요. 이걸 생각해봐서요. n이 짝수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어. n이 짝수라는 거. 자, 최종 마무리 뭘 구하래요? fm-3에 m은 3이고 n은 2가 되니까 f-3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 54 더하기 9, 2, 18 그래서 72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좀 어려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 9번이 좀 풀이가 좀 더 길고 어렵거든. 그래서 10번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10번 내용이 얘랑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자, 10번으로 넘어가서요. fx라는 함수가 최고차 2x의 4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야. 그리고 gx라는 함수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요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gx는요.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모릅니다. 이 fx하고 gx에 대해서 fx하고 gx에 대해서 요런 사항 1보다 큰 상수 m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fx 빼기 g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k 마이너스 1제곱분의 fx
빼기 gx m이다 라고 돼 있어요. 예. 1보다 큰 상수 m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의 최고차항이 x의 k 플러스 1제곱이고 최저차항은 x의 k 마이너스 1제곱인 거야. 그리고 그 개수는 둘 다 m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여기 박스 친 내용을요 좀 어렵게 응용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fx 빼기 gx라는 함수로 최고차항이 x의 k 플러스 1제곱이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n이고 더해요. 띵띵띵띵. 자, 최저차항의 개수가 n이고 최저차항은 x의 k-1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4차 함수라고 주어져서요.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1로 넘어가서 gx라는 함수를 여기에다 이 4차 함수가 여기로 넘어가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gx는요 2x의 4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다. 얘를 빼야 돼. 빼기 x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m 곱하기 x의 k 마이너스 1제곱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뭘 판단해야 돼요? n은 얼마인지 k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n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gx의 최고차항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m이 1이 아니야. m은 1보다 커. m에다 1 집어넣으면 안 돼.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x 4제곱이 최고차항일 수가 없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gx에.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이 빼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4제곱이요. 최고차항이 x 4제곱 되는데요? 야, m이 1이고 얘가 x 4제곱이면 얘네 둘이 계산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m이 1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m이 1이 아닌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려면 m은 무조건 2가 돼서 얘네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m은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m에다가 2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k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지. k는 3이 돼야지 g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m은 1이 아니다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gx는 어떻게 될 거예요? gx 얘하고 얘가 없어지겠죠. 일단. 그리고 나서 3x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요 중간에 어떤 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x의 4제곱이고 얘는 x의 세제곱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요런 꼴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얘는요 n이 0이면 어떻게 해? 그럼 gx 여기가 0이면 이거 계산해서 2x gx는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 그리고 두 번째 n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최고차항이 돼서 1x 세제곱이 되고 얘네들이 계산해서 플러스 x제곱. 그래서 gx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였습니다. 저 조건에 의해서 gx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한 모든 gk의 합을 구하래. 지금 k는 얼마였어? k는 3이었지. 그래서 요 경우에 gk는 g3은 9가 되고 요 경우에 G3은 27 플러스 9에서 36. 그래서 가능한 GK의 합은요 45가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둘 다, 야, 지금 이 항목은 계속해서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노트를 하고 있다고요, 문제를. 예?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본 두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기본기는 저거를 익혀서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예. 실시해주세요. 자, 9번하고 11번 갈 건데 9번하고 11번 좀 어려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그리고 뭐 1차 개수가 있고 2차 개수가 있겠지. 그런데 얘가 F0인데 이 F0인 B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2차 함수의 성질이요. 됩니다? 자, 2차 함수가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가 되면요.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죠.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요. 얘를 곱한 걸 빼줘야 되니까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예, 그리고 얘가 음수라는 건요. 두 분의 곱이 음수라는 소리야. 서로 다른 두 분을 갖고 얘가 무조건 음수가 나오니까 지금 이 조건, 여기가 음수라고 준 조건은요. fx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면 이 fx는 x-알파, x-베타. 여기서 얘는 음수, 여기는 양수 라고 준 거라고 일단. 2차 함수의 0에서의 함수가 음수라는 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야, y절편이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y절편이 음수니까 2차 함수가. 그래서 얘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갖는 2차 방정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리미트 t가 x로 갈 때 ft의 절대값을 ft 마이너스 2t 플러스 8. 요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되네. 그 말은 야, 이게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려면요. 분모가 0일 때는 분자가 반드시 0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근데 지금 아까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씌워주면요. 절대값 기호를 씌워주면 얘는 x의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 x의 절대값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야, 얘가 아까 음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항상 양수가 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건요. 얘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고, 얘가 0이 되는 경우는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에서 0이 되는 거지.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 양근의 절대값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얘가 0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모든 실수에서 0이 된다는 정의가 된다는 뜻은요. 얘가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베타.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얘가 0이 되는 게 베타하고 마이너스 베타에서인데 그때 얘도 0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 그래서 베타를 집어넣으면 f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8이 0인데요. 얘도 0인 거 아니야. 분모도 베타. 얘는 fx는요. 베타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요게 0이 돼서요. 베타가 4라는 걸 일단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베타가 4가 되면 지금 요 식에서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야, 이걸 이렇게 뽑아 올 수 있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 fx가 2차 함수잖아. 이 2차 함수에서 이걸 뺀 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뽑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했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fx는 여기가 x제곱 빼기 16인데 이게 너무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돼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예. 그래서 fx는 이런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을 했는데 구하라는 게 뭐야? g의 마이너스 4를 구하래. g의 마이너스 4. 자, g의 마이너스 4를 구하래. 그럼 리미트 t가 마이너스 4로 가요. ft의 절대값은요 아까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fx가 이걸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걔를 절대값을 씌워주면은요 얘는 x t 플러스 6에 t의 절대값 플러스 6에 t의 절대값 마이너스 4.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x 대신 t를 집어넣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 식, 이건 이거잖아, 그렇지? 얘는 뭐야?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런데 야, t가 마이너스 4로 간다 그랬으면요, 얘가 음수인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 그냥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가 10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t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거든? 그런데 얘가 t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t로 불리고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를요 요렇게 약분을 하면 t 플러스 4하고 얘가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 했겠지. 그리고 t에다 여기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8 5분의 4가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야,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1인데 상수항이 음수라는 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양분 하나, 음분 하나를 받아서 양수 베타와 음수 알파에 대해서 fx는 이런 식이라고 놓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분모에 ft의 절대값이 들어가서 얘가 모든 실수에 관해서 정의가 된다는 건요, 얘가 0이 될 때 얘도 0이 된다는 뜻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은요, 아까 근 베타를 어떻게 찾았어? 그렇지.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돼서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요, 양근 베타가 4라는 걸 얻을 수가 있었다. 야, 여기다 베타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베타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베타가 4인 걸 구했다고요. 그 베타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fx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fx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1 과정에서 좀 대수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좀 말씀드렸듯이요, 한번 보고 이해하기 힘들어. 꼭 동영상과 해설지를 잘 이용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11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1번 문제. 자, 11번에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있대요. 그런데 얘가 조건 가에 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마이너스 g0은 0. 자, 요걸 만족한다고 되겠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사실 선생님이 고1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블랙라벨을 할 때도 있긴 했는데요. 예?
고1에서 블랙라벨을 풀면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야, 고1들이 블랙라벨까지 풀면서는 레벨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퀘스천 마크해. 솔직히 고1에서 블랙라벨을 풀 수 있는 애들은요, 상위 한 1%밖에 안 되거든. 서울권 실정에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 중에 한두 명이야. 그런데 그걸 한 대여섯 명을 보게 하면요, 1%가 아닌 학생들은요, 진짜 고생하고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객들한테는요, 블랙라벨을 안 봅니다. 예, 그걸 보고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는데 독이 되는 학생도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교재 되게 어렵지, 그치? 근데 얘는 딱 목적지가 여러분 수능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야. 수능에 나올 만한 테크닉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힘들 거야, 공부하면서. 근데 이 방학 동안에 앞으로 8주 정도, 9월 평가원까지는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 레벨도 9월 평가원 보면서 내가 레벨이 한 단계 올랐구나,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앞으로 8주 동안 좀 예습 복습 좀 열심히 해주세요. 자, 뭐 시대인대 이게 교재가 좋으니까 시대인대 가서도 애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고. 근데 솔직히 까놓고 시대인대는 교재가 좋아. 거기서 이 교재를 갖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솔직히 나보다 난 선생님이 얼마나 될까? 선생님이 이 교재 갖고 시대인대 들어가서 강의를 해도요, 1, 2등 안에 좀 자신이 있어요. 내가 거기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비교를 해봐. 시대인대 강연 선생님들이 1타 선생님들은 잘해. 근데 그 선생님들은 이걸 수업 안 해요. 자기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니들 테스트를 봐서 괴롭히잖아. 야, 거기서 수업 받고 그거 복습하는 애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 복습 안 해. 거기 애들도 똑같아. 복습하는 애들은요, 10% 안팎밖에 안 돼. 그래서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속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면은요, 여러분이 막말로 서울로 원정을 가서 시대인대에서 이 교재를 갖고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 복습 안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그제야, 호진아. 100% 아이들은 우리 호진이 특기 80% 이상은 늘하거든. 간혹에 90%만 좀 넘어주면 변화가 확 올 텐데. 우리 효진이가 80% 이상은 늘 하는데요. 이번 8주 동안 90% 이상 합시다. 예. 자, 지금 얘를 보고요. 야, fx는 3차 함수라고 했고, gx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지.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인데, 지금 얘는 뭐야? 야, 최저차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최저차항이 1차식인데 개수가 0이래잖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니? 그럼 얘는요, 최저가 2차 이상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보고, fx는 1x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px제곱. 요런 걸로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최저차항이 2차 이상이라고 p는 0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는 gx 빼기 g 0이 x 제곱이 되는 거지. 최저차항이 2차식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요, gx가 g0을 b라고 하면 어차피 상수항은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gx는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겼다. fx는 이렇게 생겼다. 조건 가를 보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조건 나를 봐봐.
조금 나아가 보면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플러스 4x는 fx 플러스 4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플러스 4x는 얘가 0이네. 그 말은 야 A로 갈 때 얘는 0이고 얘도 A로 갈 때 0이 돼야 0분의 0꼴이 돼야 극한값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는요 fx 플러스 4x는 0에 근도되고요 gx 플러스 4x는 0에 근도되는 거야. 그러면 fx 플러스 4x는 어떻게 생겼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px제곱 플러스 4x 이거는 0의 근이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gx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 되는 이거의 근이 A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이 뒤가 한창 길고 이제 풀이가 좀 테이블이 많이 필요해. 저쪽을 다 선생님이 잘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다 다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좀 이따 이거 지우고 저쪽 편에다 풀 테니까. 자, 여기까지 10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준우야, 죽지 말고. 네. 자. 네. 자, 그래서 이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얘의 근이 돼야 되고 얘의 근도 돼야 된다. 그런데 얘의 근 A는요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 A는 0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4는 0의 근이 돼야 되겠지. 얘를 0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A가 0이라면요. A가 0이라면 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분자는 0이 되지. 그치? 그리고 잠깐 이 A가 0이라면 얘는 0이 되는데 얘는 0이 안 되잖아. B가 나와서. 거기 이 내용이 한번 체크가 됐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야, 만약에 A가 0이면 이것도 따져봐야겠다. 1번 A가 0이면 B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0이면 B도 0이 돼야 돼서 요 식을 만들어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플러스 4x는 x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px 플러스 4가 돼서 요거 약분하고 x에다 0을 집어넣는 얘가 4분의 4가 나와서 1이 나오거든. 근데 얘가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A가 0인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럼 두 번째 이 A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면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돼야 되는 거야. 이 A는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딱 보니까 뭘 할 수 있어? 두 근의 곱이 4가 돼야 되지. 여기가 4니까. 야, 두 근의 곱이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A가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4는 0의 근이고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b는 0의 근이 된다면 fx는 x 곱하기 요 식은요 두 근의 곱이 4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a가 이거의 근이라면 x-a가 되면서 두 근의 곱이 4가 되도록 이렇게 식을 표시할 수가 있다. 두 근의 곱이 4니까. 그 다음에 gx는요 요건데 이거의 한 근이 a이고 두 근의 합이 4. 얘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식이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돼야 근이 하나는 a고 하나는 a 마이너스 4가 돼서 두 근을 합하면 4가 되겠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 A, 그러니까 A가 요 방정식의 근도 되고 요 방정식의 근이 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 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이 2차 방정식을요. 무조건 근인 A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여태 공부하면서 처음 본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테크닉이 여러분이 이해 못할 테크닉은 아니거든. 예? 자, 이 2차 방정식 근이 A야. 그런데 두 근의 곱이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이 2차 방정식의 근도 A야. 근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fx, gx를 저렇게 놓고요.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플러스 4x가 어떻게 생겼어? gx 플러스 4x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분의 4 이렇게 생긴 거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얘는 요거 약분하고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분모는 x에다 a 집어넣으니까 4가 되고요. 분자는 x에다 a 집어넣으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a 분의 4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이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a는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되겠다.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a가 0이 돼야 되는데 아까 a가 0인 건 안 됐잖아. 그래서 a는요 이걸 0으로 하는 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니까요. 그 다음에 a가 2니까 어떻게 생겼어? 자, fx 이건 fx가 아니었어요. fx 플러스 4x였고 얘는 gx 플러스 4x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4x는 a가 2가 되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그리고 gx 플러스 4x a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나?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fx, gx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F6하고 G4를 구하려니까 여기에다 X에다 6 집어넣으면 F6 더하기 24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24 곱하기 4니까 24 곱하기 4인데 이거 넘어가서 하나를 빼주니까 F6은 72인가? 24 곱하기 3하면 72 그리고 여기는 x에다 4를 대입하면 g4 더하기 16 여기다 4 대입하면요 2 곱하기 6이 되니까 g4는 4가 돼서 f6과 g4의 합은요 76이 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좀 요 부분이 특이 테크닉이었지. 요 부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10분 정도 또 드리고 계속 출발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좀 전에 이거 잘못 풀었죠? 지금 뭐냐면 좀 전에 여기가 이렇게 x 플러스 a 마이너스 4라고 했어. 이렇게 썼나?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4 여기 이렇게 썼구나. 근데 얘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얘네도 합하면 마이너스 4가 안 나오지. 요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a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6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아무튼 요렇게 되는 거였다. 예. 자, 그러면 얘가 a를 대입하면 여기가 2a 플러스 4가 돼. 아무튼 얘가 0이 되는 밑에 건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6이라고 돼요. 그래서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 2 곱하기 10이 돼서 G사는 4가 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저기 실수했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두 다항함수 fx, gx가요.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한대요. 자, 가를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gx가 0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2배의 gx는 4가 돼야 된대요. 자, 그리고 조건 단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4제곱분의 fx 곱하기 gx가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맨 밑에 식을 보고요. fx하고 gx는요. 차수의 합이 4차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얘가 4차 상수, 3차 1차, 2차 2차, 1차 3차, 상수 4차. fx, gx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 얘 두 다항함수 fx, gx는요. 근데 일단 여기서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f1 빼기 g1은 0이 돼야 돼. 분모가 0 되니까 여기다 1 대입해도 0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식도 보면 분모가 0이 되고 여기다 1 대입하면요. f1 여기다 1 대입하면 플러스 1 g1 0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럼 F1 빼기 G1도 0이고 F1 더하기 G1도 0이면 둘이 더해서 연립하면요 F1은 0 G1도 0이 나오는 거야. 그럼 fx는 어떻게 생겨야 돼? x-1을 인수로 갖고 어떤 다항식이 또 곱해지겠지. gx도 x-1 곱하기 qx fx하고 gx가 x-1을 인수로 갖는 함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얘는 둘이 뺀 거는요. x 빼기 1로 묶어서 px 빼기 qx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 이거에서 이거 뺀 건 x 빼기 1로 묶어서 px 빼기 qx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요거 약분하고 다시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두 번째 P1 빼기 Q1도 0이 돼야 된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x-1 곱하기 px 마이너스 x-2 곱하기 x-1 곱하기 qx인데 얘가 x-1로 이렇게 하나씩 약분을 하고 나면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분모가 또 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P1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가 있어서 플러스 Q1 P1 더하기 Q1도 또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P1도 0이고
Q1도 0이니까 얘하고 얘가 x-1을 또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꿔서 fx는 x-1을 두 개로 인수로 갖고 어떤 상수 gx도 x-1을 두 개로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는 거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얘를 이제 다에다 대입해봐요. 그럼 얘는 x-1의 제곱 p x-1의 제곱 q. 그러면 이거 약분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pq가 되는데 pq의 곱이 4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그걸 나에다 다시 대입합니다. 나에다 대입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의 제곱이고 분자는 x-1의 제곱 곱하기 p 마이너스 x-1의 x-1의 제곱 q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요걸 x-1의 제곱으로 약분을 하고요. 거기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얘는 p 플러스 q가 돼요. 여기다 1 대입하면 플러스 q가 돼요. 그게 4가 돼야 돼요. 그럼 뭐야? 둘이 곱해서 4 되고 둘이 더해서 4가 되는 수는 2밖에 없겠지? 그래서 둘 다 2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P도 Q도 2니까 fx는 이렇게 gx도 이렇게 생긴 거야.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f2 더하기 g3은 여러분이 구해주면 되겠다. 예. 그래서 얘는 차례대로 대입해 가면서 인수 정리해서 이렇게 fx하고 gx를 추론하는 건데 추론해 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우리 셀에서 보던 형태를 약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꼴이에요. 자, 13번 문제 보면 0이 아닌 상수 k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곱하기 루트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이거의 극한값이 k가 될 때 80k의 값을 구하래. 뭐야? fx가 뭔지 전혀 주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데 이 fx는요, 지금 다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첫 번째 얘가 fx가 어떤 상수함수라면 c 곱하기 루트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c의 상수함수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그냥 무한대가 돼서 어떤 상수 k 값이 나올 수가 없겠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 fx가 1차식이라면 얘는 무한대로 가지. 1차식은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어. 근데 얘가 어떤 상수 k에 수렴하기 위해서 얘는요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무한대 곱하기 0이 상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상수가 되지 말고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네 둘이 힘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루트 안에 2차식이니까 1차식 대우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1차식일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fx는 1차식이 맞고요. 얘가 혹시 음수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p 요런 꼴이면요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최고차항 n은 0보다 커야 돼요. 이 형태를 보고 여기까지 판단을 했다면 집어넣고 풀면 그냥 풀리겠네. 일단 집어넣고 푸는데 첫 번째 얘의 극한값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빼기
fx. 얘는 0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 그냥 풀면 안 풀리고요. 얘를 유리화를 해야지. 그래서 루트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플러스 fx. 자, 요 fx가 ax 플러스 b라는, 예, 요걸 유리화해주면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 플러스 b제곱이 돼서요. 얘가 윗부분이 4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2ab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b제곱꼴이 되거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자, 그리고 얘가 루트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더하기 ax 플러스. 그런데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얘가 0으로 가려면 분모가 1차씩 되으니까 얘를 0으로 가기 위해서 얘가 다 사라져 줘야 0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0이라면 a제곱은 4니까 a는 2가 되겠지. 왜?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2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a가 2면은요 6은 2ab가 돼야 되는데 a가 2면 b는 2분의 3이 되면 일단 얘가 0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tan은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2x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어차피 이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유리화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루트 4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더하기 2x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여기는요 b가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3 마이너스 4분의 9. 이 값을 계산하면, 예, k 값이 나오겠네요. 얘는요 1차식 얘도 1차식 최고차항의 개수비. 얘를 일단 계산하면 얘가 3분의 12니까 4분의 12니까 4분의 3 곱하기 얘 최고차항의 개수 더하기 얘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얘 최고차항의 개수에서요 얘가 2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3이 극한값이 되는 거야. 8분의 3이. 자, 주어진 정보는 아까 굉장히 단순했어. 야, fx가 다양한 수일 때 이게 k라면 k는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건데요. 풀이 자체는 좀 어려웠죠.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될 게 이 fx가 1차식일 때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이걸 1차식으로 놓고 나서 얘가 0인 걸 풀게 되면 이렇게 a, b 값이 다 나온다. 근데 구에서 다시 집어넣고 풀면 되니까 풀만한 문제였다고 보여지네요. 여기까지 일단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10분 드리고 뒤에 문제 3개가 남았는데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14번 문제, 15번 문제 다 좋네요. 자, 14번 문제, 15번 문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 다 아는 거야, 여러분.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럼 얘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얘를 x, 얘를 y, 얘를 z. 요 길이는 a, 요 길이는 b, 요 길이는 a라면 여기에서 공식이 3개가 나오지. 어떻게? x제곱은 어떻게 돼? x제곱은 이거 제곱은 a 곱하기 n이다. z제곱은 b 곱하기 n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y제곱은 a 곱하기 b가 돼요. 얘는 여기 있는 3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은이인 걸 이용해서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건 문제 풀 때마다 유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유도하지 말고 바로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푸는 두 문제는 다 이 테크닉이 들어가 있다. 문제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시도록 하세요.
자, 일단 14번 문제 보니까 14번 문제 보니까 원이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서요. 반지름이 루트 t제곱 플러스 1인 원이야. 그래서 이 원 여기 y절편이 0, 루트 t제곱 플러스 1 될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여기 t, 1이라는 점이 있거든.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A라 그러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러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P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접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수직이 될 거거든. 그랬을 때 요 접점과 여기를 연결한 요 삼각형의 넓이를 t값으로 표현하는 문제예요. 이걸 t값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러가는데 일단 요 직선을 구해야 되겠지. 요 직선. 이 직선은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t 빼기 0분의 1 빼기 루트 t제곱 플러스 얘가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t분의 1 빼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y절편은요. 요게 y절편 아니야? 루트 t제곱 플러스. 그런데 요 p라는 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야 돼요. 제 x절편. 그래서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y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게 넘어가서 t 위에 걸 자리 바꿔서 부호 바뀐 걸 나타내고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x절편은 이거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서요. 루트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t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 요게 x절편이자 요 길이가 되겠답니다. 요 길이가 되겠어요. 근데 얘가 그 다음에 보자. 요렇게 접선을 걷잖아. 이렇게 접선. 요렇게 접선을 걷어요. 접선과 여기를 연결하면 수직이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반지름이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거의 제곱이 되는 성질이 있지?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야? 지금 이 값을 A라고 놓으면 요 길이가 A가 된다고. 근데 좀 이따가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식이 성립한다고? T제곱 플러스 1의 루트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성립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B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B는 A분의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물론 A 값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또 저 참 넓이 다 구했어. 자, 이 넓이 ST는 어떻게 돼요? 넓이 ST 2분의 1 곱하기 여기 루트 t제곱 플러스 곱하기 이 길이 B 하면 되는 거지? 근데 B가 여기 나와 있잖아. B는요 t제곱 플러스 1에 요게 분모로 들어가니까 이거의 역수가 어떻게 돼? t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에 얘는 위에 곱해서 루트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T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는데 식이 복잡하지만 이걸 A, B라고 치환해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예, 그래서 이걸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결론은 이걸 t로 나누고 t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가 일단 간단히 좀 하자. 약분이 되겠다. 그치? 약분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0으로 갈 때 얘는 t에다 0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영인자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t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일단 요 분모에다 t를 곱해서요. 요 t제곱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1에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하면 여기가 유리화해서 어떻게 돼? 이거 제곱 빼기 1이 되니까 t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요. 예, t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기 t에다 0 집어넣으면 분모는 2가 되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니까 요 극한값은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예, 식은 좀 복잡하지만 풀어볼 했을 것 같고요. 이 식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자, 뒤로 넘어가세요. 오늘 마지막 가이드인데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여기 15번 문제에서는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요 내용도 다시 이용이 되고요. 한 가지가 더 이용이 되거든. 한 가지가 더 이용이 됩니다. 어떤 게 이용이 되냐면 자, 아까 미적분 시간에 선생님이 그 재작년 기출문제를 풀면서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설명했어. 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3이야. 그럼 이렇게 가계 이등분선을 그으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도 5대 3이 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지금 풀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좀 전에 여기 썼던 그 식과 요 두 가지 테크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만나면 이걸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 자체는 역시 좀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자, 우리 15번 문제 보면 일단 반지름이 1인 4분원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야. 여기는 O겠지. 자, 그런 다음에 X는 T와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네.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예, 접선을 긋고 요 점의 좌표를 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 이 각과 이 각을 각계 이등분하는 선이 AP와 만나는 교점을 잡아서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이 넓이를요 T의 함수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를 T의 함수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겠어? 야,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에 비해서 얘네들의 넓이비가 얘네들의 길이비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A, 이거를 B라 그러면 요 넓이는 요 넓이를 S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구하라는 지금 이 문제에서 ST는 S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이게 넓이가 되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요 넓이는 전체 넓이에 A 플러스 B분의 A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이 넓이도 구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구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를 T라고 놨다는 건
요 길이가 t라는 뜻이지. 그죠? 여기는 직각이고 요 길이는 1이고 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면 뭐가 성립한다고?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성립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게 1이 돼야 되니까 요 길이가 t분의 1이 되겠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t분의 1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좀 이따 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필요해서 요 길이는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1-t 제곱이 되는 거지. t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다. 1보다 작은 값이야. 예. 그리고 요 길이 a는 얼마? 요 길이 a는 요 길이가 1이니까 a는 t분의 1 마이너스 1 a 값이 되겠어요. 그리고 b 값은 요게 직각삼각형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요게 직각삼각형이지. 그래서 빗변이 t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b의 길이는 루트 이거 제곱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요게 b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통분하면 루트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 얘는 루트 밖으로 나와서 t분의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다. a도 살짝 정리하면 t분의 1 마이너스 t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넓이 구할 거 다 했잖아. 자, 요 삼각형의 넓이 노란 거 S 어떻게 구해? 요 노란 삼각형의 넓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 곱하기 밑변의 길이 t분의 1 마이너스 t 요게 요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이 넓이는 거기다가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a가 얼마였어? a가 이거 t분의 1 마이너스 t 더하기 b는 t분의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 그리고 다시 a가 올라가야 되니까 t분의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마무리 들어가면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가요.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갈 때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분모에 1 마이너스 t 제곱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여기다 얹어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 살짝 정리하자. 얘는 정리할 게 없어. 분모에 2t 위에는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t 그런 다음 얘는 위아래 t를 곱하면 1-t 더하기 루트 1-t 제곱분의 1-t 그런데요 얘를요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는 루트 1-t의 제곱 얘는 루트 1-t 곱하기 1 플러스 t 얘를 루트 1-t의 제곱 1-t의 제곱 1-t 곱하기 1-t잖아. 똑같은 거. 그래서 1-t를 하나씩 약분해. 그럼 얘가 루트 1-t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t 루트 1-t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먼저 가져오자. 여기다 2t 곱하기 위에는 루트 1-t 제곱 곱하기 1-t 그리고 이쪽은 이거 루트 1-t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t 루트 1-t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를 한 번 더 루트 1-t 루트 1 플러스 t 라고 이렇게 변형을 하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1-t가 될 거 아니야. 여기도 1-t가 있고요. 1-t의 제곱이 있으니까 모두 약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요게 남는 거지. 요게. 그래서 위에는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 리미트 t가 1-로 갈 때 분모는 2t 루트 1-t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t 위에는요 루트 1 플러스 t만 남아요. 자 인테
t에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 1 집어넣으면 2. 얘는 1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루트 2.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되죠. 극한값이 2분의 1이라고 풀어줄 수 있겠다. 예. 좀 어렵긴 하지만요. 예. 할 만한 문제로 보이네. 그지? 앞에 거 오늘 처음 설명했던 것보다는 좀 할 만하죠. 두 문제 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 거를 만들어 오세요. 예.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레벨업 해야 돼요. 예. 그래, 일단 풀어보시고요.